오늘 후쿠시마 수산물 안 드실 건가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처리도 잘 되었고 많이 희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투명하게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단연간 이게 축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사능과 암 발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사선이라는 거는 이제 불완전한 원자핵을 가진 어떤 원소가 안정된 형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선, 베타선, 전자, 중성자, 감마선, X선 등 다양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방사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방사선으로부터 완전히 프리한 상태는 아니고요. 많은 방사선에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곤 합니다. 일반적인 자연환경상에서도 우주에서부터 들어오는 방사선도 있고요. 지각에서부터 방출되는 천연 방사선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방사선이 유리가 되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 환자분들이 맞는 방사선 치료가 그런 것들이고요. 이외에도 CT 촬영을 한다거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하는 영상 검사를 할 때도 소량의 방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방사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체에 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소량의, 저용량의 방사선은 인체에 크게 해가 없다, 무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허용 방사선 양에 대해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기준치 이내의 방사선은 인체에는 크게 무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이 인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을 우리가 인체에 조사가 되게 되면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체 내에 있는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요. 또 세포 분열의 방해, 세포 분열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양의 방사선이 우리 몸에 조사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내에 DNA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DNA 파괴는 결국 유전자적으로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암 발생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방사능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2차적인 질환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방사능의 경우에는 모든 암에 있어서 위험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또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 방사선에 있어서 특히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량의 방사선이 피부에 반복적으로 조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피부암의 위험도도 올라가고요. 골수에 방사선이 조사가 되었다거나 원폭의 피폭이 되었을 경우에는 백혈병 등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소아기, 어린 아이들이 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발생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우라늄 광산에서 일하는 광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나이일수록, 즉 나이가 어릴수록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해서 이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세포 분열이 아무래도 좀 더디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암 발생의 위험도는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하지만 다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일부 연구에서는 4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암 발생 위험도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모두 아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 생산되는 우유에서 아이오다인 131, 즉 방사선 요오드가 이 우유에 노출이 돼서 오염이 된 일이 있었는데, 성인보다는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던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갑상선암의 발병이 급증을 하게 되고, 확인된 것만 6,000건 이상 갑상선암이 발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방사능이 무서운 이유는 노출이 되었을 때, 노출된 직후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무서운 점으로는 이런 방사능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들은 반감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노출이 축적이 되면 체내의 방사능이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세세한 사항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각종 방사선 물질들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일으킬 만한 소인이 있다 하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싶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쿠시마 수산물을 안 드실 건가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먹을 것 같은데 제 주변 사람들이나 특히 제 아이들한테는 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